리얼리티 트랜서핑 2. 성공의 물결로 갈아타는 선택의 비밀. 지은이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의 양자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2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회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읽는 이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이런저런 식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꿈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불행은 현실로 나타난다. 그 반대로는 정말 될 수 없는 것일까? 다행히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일상적 현실이 낯설게 느껴지게 만드는 매우 기이한 세계를 당신 앞에 열어놓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의문들을 전혀 뜻밖의 시각에서 검토해 볼 것이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현실의 낯설음보다는 당신이 이 현실을 주무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하나의 기법인데 그것은 좀 별난 것이기도 하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의 스스로 실현되는 무엇이다. 이것은 일상적 세계관의 틀에서 바라볼 때만 믿기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그릇된 한계의 벽을 허물어뜨려야 한다. 사실 현실을 당신의 의지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묘기다. 일반적인 관념과 룰을 따르자면 높고 큰 소망과 야무진 꿈을 이루기란 실로 힘겹다. 자신이나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 때로는 우스운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제공한다. 그것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실제로 얻게 하는 방식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트랜서핑의 주요 개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저장되어 있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좌표계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수가 무한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태의 수도 무한하다.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것이 가능태 공간 속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사념 에너지는 특정 조건에서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섹터를 물질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가능태 거울 속의 상처럼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물질적 현실로 실현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인간의 마음은 그 거울 속의 상을 바꿔보려고 헛된 애를 쓰지만 바꿔야 할 것은 실제의 피사체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이상한 거울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트랜서핑은 이 모든 의문에 답을 준다. 단 한 가지 의문만이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그 거울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이 책이 제시하는 개념들은 마치 환상과도 같아서 얼른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은 이미 실질성이 확인되었다. 트랜서핑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황홀에 가까운 경이를 체험했다. 트랜서퍼들의 주변 세계는 그들의 눈앞에서 놀랍게 변해가고 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가상세계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이다. 목표의 심상화.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 너머에 있다. 트랜서핑의 방법과 가장 근사한 목표 성취 방법은 목표에 심상하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원하는 바를 가능한 한 세밀하게 상상하여
그 심상을 머릿속에 늘 떠올려 놓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심상화를 시간 낭비로 여긴다. 사실이지 걷는 사람이라야 길을 건너갈 수 있지. 백일몽을 꾸고 있는 사람은 길을 건너갈 수 없다. 하지만 그야 어찌됐든 간에 목표의 정신적 상징물은 실제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당신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저 걷는 사람은 평균적인 결과를 얻어 상식의 승리에 자기 몫에 기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편 배낭 속의 트랜서핑의 실천법을 품고 다니는 구도자는 상식이 이른바 운수대통, 우연, 행운의 선택과 같은 개념에 구겨 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결과를 성취할 것이다. 상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랜서핑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평균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면, 삶 속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방랑자다. 트랜서핑의 방랑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의 선택을 받는다. 상식에 아성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뜬구름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땅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상식이야말로 구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것을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지만 곧 그보다도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정해진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이 언제나 결실을 맺어주지는 않는 이유를 알아내야 한다. 비전이나 비주류 심리학을 파고드는 사람들조차도 심상화에 100% 기대지는 못한다. 심상화 기법에는 간단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그것은 성공률이 저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못 박아두고 싶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일반적인 의미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실제로 100% 듣는다. 알려진 심상화 기법의 종류는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꿈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가장 효과가 미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종류의 심상하다. 꿈을 꾸는 것은 해롭지는 않아도 실질적인 쓸모가 없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일몽을 꾸는 사람들은 대개 그 꿈을 실현시키는 데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행동하라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머나먼 별처럼 바라본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것이 한갓 공상일 뿐임을 기띔해 주려 들면 그들은 조개처럼 껍데기를 닫고 말한다. 내 꿈을 건드리지 말아요. 꿈꾸는 사람들의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그것은 꿈꾸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종류는 필름이다. 영어가 아니라 당신 생각 속의 욕망의 필름 말이다. 머릿속에서 필름을 돌리는 것은 의도적인 과정인데 이것이 꿈꾸는 것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다. 여기에는 행동하고 가지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행동 중 하나는 필름을 봄으로써 욕망의 실현을 심상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집을 가지고 싶어서 일정 방식에 따라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 모습을 그려본다. 당신은 머릿속에 그 집의 모습에 관한 완전히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를 낮 시간 동안 늘 품고 있다. 당신이 이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얻을까? 글쎄, 당신은 분명히 마음속에 그런 모습, 거의 그대로의 집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집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길가에 다른 사람의 집이든가
아니면 영화 속의 집일 것이다. 당신은 주문한 대로 얻는다. 어쨌든 당신은 집의 모습을 심상화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했다. 하지만 웨이터에게 그것이 당신의 집이라고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웨이터는 당신의 주문을 정확히 처리했다. 당신은 심상화 과정을 책에 적힌 대로 잘 하려고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까먹은 것이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이런 식의 심상화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실수다. 영화는 영화로 남는다. 당신은 결코 그것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 당신은 다만 거지가 쇼윈도를 들여다보듯이 그것을 들여다볼 뿐이다. 세 번째 종류의 심상화에서는 당신은 관객처럼 필름을 보지만 동시에 생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부터 훨씬 더 강력하다. 당신이 그 인물이 된 연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방사 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해당 인생 트랙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의 목표는 새 집을 갖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 속에서 보고만 있지 말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꿈을 지어내라. 집안에 들어가서 이방저방 걸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만져보라. 벽난로 앞에 안락의자에 앉아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즐기고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불 속에 장작을 던져 넣어보라. 부엌에 가서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들어있는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라. 침대는 편안한가? 식탁에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라.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라. 정원의 잔디를 손으로 만져보라. 잔디는 부드럽고 푸르다. 꽃나무를 좀 심어보라. 어떤 꽃이 좋은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먹어보라. 집에 온 편안함을 느끼라. 아무튼 그것은 당신의 집 아닌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없는 머나먼 나라의 일인 양 꿈꾸는 사람의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지 말라. 당신은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끼라. 아시다시피 이 심상화는 곧 슬라이드다. 이런 슬라이드는 당신의 안락지대를 넓혀줄 것이고 그 내용은 시간과 함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이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을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던져버린다면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의 삶 속에 기적이란 없다. 슬라이드 작업을 할 때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슬라이드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을 다그쳐야 하고 그것은 당신을 금방 지치게 만든다. 그럴 때는 당신에게 그 슬라이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실현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서서히 당신을 목표로 하는 인생 트랙 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은 은근과 끈기로서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끈기야말로 첫 단계에서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를 심상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자신을 더 이상 다그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펜듈럼이 강요한 것이라면 당신의 영혼과 마음은 의기투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이야기하겠다. 하지만 온 가슴으로 목표를 향해 가면 슬라이드의 심상화는 확실한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진정으로 가지겠다는 결정이 서면 외부 의도가 목표를 실현할 길을 찾아낼 것이다. 슬라이드가 트랜서핑의 심상화 기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최고 품질의 슬라이드도 실현되려면 긴 시간이 걸린다. 특히 목표가 가능태 공간에 먼 곳에 있는 섹터라면 더 그렇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가속시켜 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과정을 심상화하라. 당신의 작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말이다. 단지 최종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은 안락지대를 넓혀주고 그것만도 상당한 일이긴 하지만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한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의 작용을 한층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목표가 어떻게 실현될지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목표가 당신의 안락지대 안에 완전히 융화되기만 하면 외부 의도가 적당한 기회를 던져줄 것이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는답시고 좌충우돌 정신없이 헤매지 말라. 중요성은 제쳐두고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슬라이드를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안에서 살라. 그러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길을 가고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과정의 심상화가 다는 아니다. 가능태 공간의 물질적 현실화는 타르처럼 활성이 미약하다. 그러므로 전이는 점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물론 신의 사자에 외부 의도가 받쳐준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점진적이란 말은 그것이 지속적인 과정이란 뜻만이 아니라 전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도 품고 있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심상화 과정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다.